보험 중 가장 가성비 좋고 보험료 저렴하고 써먹을 때가 많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꼭 들어야 하는데 가입 안 한 사람도 많아서 아쉬운 이 특약. 이 특약만 단독으로 가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내 보험 어딘가엔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특약. 언니들도 가입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 가족분들 모두 다 따로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니까 가족 중 한 분만 가입하면 되겠지 하실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사례를 들어보시면 아하, 이래서 가족 모두 가입해야 되겠구나 하실 겁니다. 저희 가족도 4명 모두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사부입니다. 언니, 김사부에게 물어봐 채널에서는 언니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께 추천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2017년 10월 18일에 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친구에게 화살을 쏴서 실명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2017년 7월 수학여행지에서 개조한 화살로 친구를 쏘아 실명에 이르게 한 영주 모 초등학교 6학년 가해학생 B군에게 전학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B군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는데요.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이 가해자 부모와 경상북도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2019년에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에 관한 대구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2021년 1월 11일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 A군 측이 자신을 다치게 한 가해 학생의 부모와 경북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교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경북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항소심 판결 이후 더 이상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사례입니다. 아이들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으로 부모님의 품을 떠나 여행을 가게 되죠. 이 여행은 1박 2일 일정으로 수학여행의 일종인 사제동행 캠프란 걸 갔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들이니까 얼마나 잘 놀겠습니까? 수원에 있는 한 유스 호스텔에 4명이 같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노는 게 당연하겠죠. 가해 학생 B군은 이날 자정 취침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놀다가 갑자기 오전에 기념품으로 산 장난감 화살을 꺼냈고, 화살은 원래 한쪽 끝에 고무 패킹이 붙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B군은 고의적으로 고무 패킹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교사 몰래 가져온 커터칼로 활의 끝부분을 뾰족하게 깎았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 B군은 화살을 피해 학생이었던 A군 쪽으로 향했고, A군은 베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방어를 했고요. 이 A군 친구가 뾰족한 화살로 사람을 쏘면 다친다,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안 돼! B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A군이 베개를 치우고 B군을 쳐다보는 순간에 화살이 발사되면서 A군의 좌측 눈에 맞고 말았던 거죠. 사건 직후 A군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왼쪽 눈이 실명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B군 행동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 학생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나면서 곧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판결을 놓고 교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A군의 신체 기능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앞으로 안고 가야 할 외모적 장애까지 감안한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A군의 실명으로 인한 단순한 노동력 상실뿐만 아니라
A군의 외모적 장애까지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봐지는데요. 손해배상 책임액은 2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눈을 잃은 슬픔과 앞으로 겪게 될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돈은 대체될 수 있는 무언가는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보험 가입의 목적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 가장 크겠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보상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선 가해 학생인 B군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보험에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었다라면 이 특약의 정의는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대인 배상 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고의성이 농후한 일방적인 폭력이라고 하면 보상하는 손해에 속하진 않겠지만 13살의 어린 학생이 일부러 했다 손 치더라도 그 의도가 실명을 시키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보상이 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은 애매모호한 기준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 정도가 됐다면 어땠을까요?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 눈에 정확히 맞출 의도로 쐈다라고 하면 이건 폭력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겠죠.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를 둘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입니다.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서 보상 한도액은 1억 원까지인데요. 대인 배상, 대물 배상이 다 해당이 되고요. 이럴 때 보상이 가능합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주말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했을 때, 아파트에 이중 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다가 차가 파손이 됐을 때,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을 때 등등 수천 가지의 민사적 배상이 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서 처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예,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아니지. 대체 내가 널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니? 그럼 여기서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 한 명만 가입하지 않고 가족 구성원이 다 가입했을 경우 어떤 점이 좋으냐인데요.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특약에서 가족이란 정의가 주민등록상의 친족관계 이렇게 규정하지 않고 현재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 학생의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으로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맥시멈이 1억이니까 위에 말씀드렸던 2억 3천여만 원에는 부족한 거죠. 그렇지만 다른 가족도 모두 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가족들의 특약으로 이 부분들을 1억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 보험금에 대한, 이 피해 보상금에 대한 금액을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리스크 해지가 가능했던 겁니다. 이 특약에서 대인 배상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지만 대물 배상에선 보통 사고 한 건당 2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제합니다. 요즘 사고율이 높아져서 보험료도 조금씩 오르고 있고 최근엔 누수 배상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5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 자기부담금도 가족의 구성원들이 모두가 다 가입을 했을 경우엔 자기부담금 상쇄 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의 최신 스마트폰을 구경하다가 떨어뜨린 거죠.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도 이 특약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내 보험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하고 30만 원의 보상이 나오지만 내 동생도 특약을 가입하고 있다고 하면 내 동생 특약에서도
20만 원을 제하고 지급이 됩니다. 다만 초과 이득 불가의 원칙상 30만 원, 30만 원 해서 60만 원이 아니라 실제 손해난 만큼인 50만 원만은 전부 지급이 다 가능해집니다. 저희 가족도 4명이 다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언니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입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럼 반대로 이 특약에서 배상 책임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경우에 배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안 해줄 것 같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첫 번째, 고의적인 사고.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영주 초등학생의 사고의 경우엔 고의성은 있으나 그 의도가 실명을 시킬 의도만 아니었다면 배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업무 중 일어난 사고입니다. 특약의 이름인 일상생활 중이라는 걸 보시면 업무 중에 생긴 사고는 회사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에게 발생된 사고입니다. 이 특약에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같은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친족을 의미합니다.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다른 집에 살고 계신 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TV를 파손시켰다고 하면 배상이 가능해집니다. 우리 가족인데? 그런데 다른 공간에 살고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손해 및 배상 책임입니다. 여기서 차량이라고 하면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전동일, 전동 킥보드 모두를 말하는데요. 이들은 자동차 사고 특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배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위 예를 들었던 이중주차의 경우는 차를 손으로 밀었던 거고 운행 중이 아니었으니 배상이 가능했던 겁니다. 다섯 번째,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 말고 따로 관리 중인 부동산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재물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할 듯 합니다. 여기까진 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죠. 피해자인 A군의 경우 가입된 보험이 있었다면 어떤 보상이 가능했을까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국민 1인당 3.6개의 보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었겠죠. 내가 가입한 보험에 상해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있었다면 여기서 보험금이 나왔을 겁니다. 상해라는 의미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하는데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가 발생한 거죠. 후유장애 정도로 보면 한쪽 눈을 실명한 것은 50%의 후유장애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금액이 1억 원이었다고 하면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가 있는 거죠. 손해보험의 계약을 할 때 보면 기본 계약이 대부분 상해 후유장애인 경우가 많은데요. 질병 후유장애에 비해서 보험료도 저렴하고 인수에도 큰 제한이 많지 않아 가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약을 잘 가입해 놓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창 뛰어놀 나이인 초등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그리고 후유장애 특약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잘 가입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족 모두가 가입해도 월 1,000원 정도면 되는 이 특약, 물론 1인당 1,000원 정도죠. 꼭 기억하시고요.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보험 계약하시면 처음 계약할 때 등록된 주소지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사를 가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주소지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이때 주소 변경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안 해두면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통지 의무, 즉 계약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
보험사에게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은 해당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때 보험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콜센터로 전화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담당 FA가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 FA님께 변경을 요청하셔서 바꿔 놓으셔야 가입을 해놓고도 보상을 못 받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보고 싶다는 분이나 상품에 대해 가입 가능 여부를 알아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보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시거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카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를 찍으시면 저랑 카톡 연결도 바로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이름, 연락처, 직업, 연령 등의 정보를 알려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궁금한 이야기,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알기 쉬운 이야기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또 올게요. 안녕.